이제까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글로벌 가상자산의 개수는 2021년에 폭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 1,700여 개에서 2022년 2월에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의 1일 거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20일 하루 동안 672조 원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역대 최고점인 3조 480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2022년 5월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거치면서 조정되어 2022년 7월 1조 달러 안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가총액 중 단연 1위의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죠. 4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8% 정도의 이더리움, 7% 정도의 테더, 그리고 6% 정도의 USD 코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가상자산의 60%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죠.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 즉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입니다. 원화마켓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5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며 이들 거래소에서는 실명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코인마켓은 원화로 거래할 수 없는 다수의 거래소를 뜻합니다. 2022년 초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개수는 총 1257개로서 원화마켓의 가상자산 수는 622개, 코인마켓의 가상자산 수는 635개입니다. 그런데 두 마켓에서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중복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623개입니다. 가상자산의 개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시가총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화마켓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3조 3천억 원이고 코인마켓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원대입니다. 일일 평균 거래 금액도 10조 7천억 원대 6천억 원, 실제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553만 명 대 5만 명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원화마켓의 거래소 중 업비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금을 살펴보면 2021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연간 거래금은 3,584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등의 악재로 인해 21년 2분기에 1,500조의 거래금이 22년 2분기에는 353조로 76.5% 급감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대다수 20, 30대입니다. 2021년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등록자 수는 25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 20대가 81만 명, 30대가 77만 명, 40대가 2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1천만 원 이하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이하가 24%이고 1억 원 이상은 8%를 차지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려면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국내 법안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를 규정하는 법안의 이름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들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위법성이 의심되면 검찰 등 사법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안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진행해왔고, 지난 4월 2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입니다. 향후 국제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단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공정 거래에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죠? 이제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의에서부터 법안까지 주요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다음 방송 시간에 전국을 관통하고 있는 핫 이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변호사님 인사 같이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